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징후 8가지를 볼게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전구 증상이 뭐예요? 전조징후.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아기가 곧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징이에요. 전조징후.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일단 하강감.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아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질식 분만하려면 아기가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좀 이따 아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이 하강감이 되는 거예요. 하체가 파이가 빈태, 체중이 감소합니다.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가진통. 가진통은요, 아기 나오기 한 10일 전 정도부터 가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통과 진진통도 비교해야 되잖아요. 가짜 진통은요, 수축이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진통이다. 아기가 나오겠다 이거고요. 걸었을 때 아프면 이게 바로 진진통이죠.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슬이 있다고 한다면 진진통이겠죠. 자궁 경부가 열려있으면 진진통입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하면은 진진통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걸어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슬이 나오고 수축이 규칙적이고 수축의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면 진짜 진통이다. 좀 있으면 애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수. 양막이 파열됐다. 태포가 파열되었다. 양수가 나왔다 이거죠. 이슬이 최근 국시 나왔어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슬이 비쳤다면 24시간 내에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거상은요, 자궁의 경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종이짝처럼. 이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있다고 했죠? 태동감이 감소합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징후예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자궁 경부의 거상, 빈뇨, 태아의 태동감 감소. 분만의 5요소가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면은요, 태산만 임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태아가 일단 있어야 나오고요. 산도, 골반강, 자궁, 질강, 아기가 나오는 길이 산도예요. 만출력, 힘을 줘야 나오겠죠? 자궁의 수축과 견축, 이완이 돼야 된다. 임부의 자세, 이 자세가요,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라요, 포지션, 체위입니다. 체위. 일어서기, 걷기, 쪼그리기, 또 심리적인 반응, 분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또 보호자가 있는지 지지자가 있는지 그런 주변에 아기 날 환경은 되는지 이게 바로 분만의 요소라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나올 길이 있어야 되고 산모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산모가 이 체위가 적당하게 돼야지 아기가 나오고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돼야 된다. 분만의 3요소는요. 여기서 태산, 만만 띄시면 됩니다.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이에요.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다. 심장이다. 배란전, 자궁을 증식시킨 호르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궁을 증식시킨게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아니에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요비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여러분 그냥 이건 외우세요. 다뇨는요, 요비중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요 비중이 뭐야? 오줌 안에 뭔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농도예요. 그 소변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 농도가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뱃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농도가 높겠죠. 농도가 높으면은 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가 감소했어. 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오줌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뇨가 온다. 이해하면 힘듭니다. 요비중이 낮으면 다뇨가 온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요비중 낮다뇨. 다뇨가 오는 거예요.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 이렇게 외울게요. 요비중 낮다뇨.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요. 그럼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은 다뇨가 아니라 핍류겠죠.
항이뇨 호르몬이 뭐죠? 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줄줄 잘 나오는 건데 그것에 반대하는 거.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요. 이게 나죠. 그러면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적으면 오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봉증, 계속 오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봉증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량은 증가하고 요비중은 낮아진다. 일단 다뇨가 낮다뇨죠. 요비중이 낮아지면은 다뇨예요. 다뇨는 많이 싸는 거죠.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분량이 증가한대요. 수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게 오줌을 싸는 걸 수분량이라고 하나요? 오줌을 오히려 많이 싸면 몸 안에 수분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요비중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일단 다뇨입니다. 다뇨가 발생하면요 탈수가 유발되겠죠. 계속 오줌을 싸면은 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심한 갈증이 온다. 요비중이 낮다면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낮다면 낮다뇨,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요 다뇨가 아니니까 핍뇨겠죠. 핍뇨가 오고 심한 부종이 온다. 핍뇨니까 몸 안에 물이 많죠. 심한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아미노필린,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 확장제죠. 페노바비탈 진정제이다.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나왔었다. 출생 후 제대가 탯줄이죠. 떨어지기 전까지 제대관리법은 알코올로 닦는다. 75%. 소독용 알코올은요 70에서 75%죠. 열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예요. 나머지는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유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 약 어떻게 먹어요? 본인이 이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약을 먹입니다. 가족에게 투약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뇨 발관리 하면은 발톱은 일자로, 이게 그렇게 맨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오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그쵸?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은 편안해라, 꺾이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영양소의 작용은 열량 및 체액의 균형 유지이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하죠. 또 혈소판은요 판을 응고시키죠. 뭐를 응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예방주사약은 냉장고 보관이죠. 이것을 냉암소라고 합니다. 2에서 5도씨 또는 4도씨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 뭐죠? 남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자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와요. 테스토스테론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죠? 복어독.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이건 달라요. 테트로도톡신. 이건 복어중독. 3세 아이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촬영실로 들어갈 때 울고불고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불안이다. 분리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유아기의 분리불안. 부모로부터 떨어지면은 애기들이 울고 짭니다. 이게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아기에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다. 유아기에는 또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었죠? 똥 쌌어, 오줌 쌌어, 수치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는요 낙상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트럭에 치고 막 이러죠. 넘어지고 많이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물에 채취 못해요. 환자에게 투약 못합니다. 우리 투약에 5 라이트 법칙 배웠잖아요. 정해진 환자에게 그 용량을 일정한 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뭐였죠?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검사물 채취 못하고요. 투약도 못한대요. 그리고 드레싱 안 됩니다. 의사가 해야 돼요. 진료도 안 됩니다. 그냥 정리하고 소독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안내하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몇 시에 면회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요. 이런 거. 췌장, 간 담당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췌장은요. 혼합 분비샘이라고 해요. 왜? 소화액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화액은 뭐가 나오죠?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죠? 탄수화물 분해효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효소, 트립신, 지방 분해효소, 리파아제.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그리고 내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준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준다는 거. 인슐린은 343이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게 인슐린이다. 그리고 글루카곤은요, 434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글리코겐을 네 글자죠? 포도당으로 세 글자죠?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래요. 아시겠죠? 343.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다. 434.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 8가지를 볼게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전구 증상이 뭐예요? 전조 징후.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아기가 곧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징이에요. 전조 징후.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일단 하강감.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아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질식 분만하려면 아기가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좀 이따 아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이 하강감이 되는 거예요. 하체가 파이가 빈태, 체중이 감소합니다.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가진통. 가진통은요, 아기 나오기 한 10일 전 정도부터 가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통과 진진통도 비교해야 되잖아요. 가짜 진통은요, 수축이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진통이다. 아기가 나오겠다 이거고요. 걸었을 때 아프면 이게 바로 진진통이죠.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슬이 있다고 한다면 진진통이겠죠. 자궁 경부가 열려있으면 진진통입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하면은 진진통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걸어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슬이 나오고 수축이 규칙적이고 수축의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면 진짜 진통이다. 좀 있으면 애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수. 양막이 파열됐다. 태포가 파열되었다. 양수가 나왔다 이거죠. 이슬이 최근 국시 나왔어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슬이 비쳤다면 24시간 내에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거상은요, 자궁의 경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종이짝처럼. 이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있다고 했죠? 태동감이 감소합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예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자궁 경부의 거상, 빈뇨, 태아의 태동감 감소. 분만의 5요소가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면은요, 태산만 임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태아가 일단 있어야 나오고요. 산도, 골반강, 자궁, 질강, 아기가 나오는 길이 산도예요. 만출력, 힘을 줘야 나오겠죠? 자궁의 수축과 견축, 이완이 돼야 된다. 임부의 자세, 이 자세가요,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라요, 포지션, 체위입니다. 체위. 일어서기, 걷기, 쪼그리기, 또 심리적인 반응, 분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또 보호자가 있는지 지지자가 있는지 그런 주변에 아기 낳을 환경은 되는지 이게 바로 분만의 요소라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나올 길이 있어야 되고 산모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산모가 이 체위가 적당하게 돼야지 아기가 나오고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돼야 된다. 분만의 3요소는요. 여기서 태산, 만만 띄시면 됩니다.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이에요.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다. 심장이다. 배란전,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궁을 증식시킨 게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아니에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요비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여러분 그냥 이건 외우세요. 다뇨는요, 요비중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요 비중이 뭐야? 오줌 안에 뭔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농도예요. 그 소변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 농도가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뱃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농도가 높겠죠. 농도가 높으면은 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가 감소했어. 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오줌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뇨가 온다. 이해하면 힘듭니다. 요비중이 낮으면
다뇨가 온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요비중 낮다뇨. 다뇨가 오는 거예요.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 이렇게 외울게요. 요비중 낮다뇨.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뇨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요. 그럼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은 다뇨가 아니라 핍뇨겠죠? 항이뇨 호르몬이 뭐죠? 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줄줄 잘 나오는 건데 그것에 반대하는 거.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요. 이게 나죠. 그러면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적으면 오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봉증, 계속 오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봉증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량은 증가하고 요비중은 낮아진다. 일단 다뇨가 낮다뇨죠. 요비중이 낮아지면은 다뇨예요. 다뇨는 많이 싸는 거죠.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분량이 증가한대요. 수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게 오줌을 싸는 걸 수분량이라고 하나요? 오줌을 오히려 많이 싸면 몸 안에 수분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요비중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일단 다뇨입니다. 다뇨가 발생하면요. 탈수가 유발되겠죠. 계속 오줌을 싸면은 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심한 갈증이 온다. 요비중이 낮다면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낮다면 낮다뇨.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요. 다뇨가 아니니까 핍뇨겠죠. 핍뇨가 오고 심한 부종이 온다. 핍뇨니까 몸 안에 물이 많죠. 심한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아미노필린,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 확장제죠. 페노바비탈 진정제이다.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나왔었다. 출생 후 제대가 탯줄이죠. 떨어지기 전까지 제대관리법은 알코올로 닦는다. 75%. 소독용 알코올은요. 70에서 75%죠. 열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예요. 나머지는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유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 약 어떻게 먹어요? 본인이 이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약을 먹입니다. 가족에게 투약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뇨 발관리 하면은 발톱은 일자로. 이게 그렇게 맨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오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그쵸?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은 편안해라. 꺾이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영양소의 작용은 열량 및 체액의 균형 유지이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하죠. 또 혈소판은요 판을 응고시키죠. 뭐를 응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예방주사약은 냉장고 보관이죠. 이것을 냉암소라고 합니다. 2에서 5도씨 또는 4도씨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 뭐죠? 남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자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와요. 테스토스테론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죠?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이건 달라요. 테트로도톡신. 이건 보거중독. 3세 환자, 아이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촬영실로 들어갈 때 울고불고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불안이다. 분리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유아기의 분리불안. 부모로부터 떨어지면은 애기들이 울고 짭니다. 이게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아기에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다. 유아기에는 또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었죠? 똥 쌌어, 오줌 쌌어, 수치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는요. 낙상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트럭에 치고 막 이러죠. 넘어지고 많이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물에 채취 못해요. 환자에게 투약 못합니다. 우리 투약에 파이브 라이트 법칙 배웠잖아요. 정해진 환자에게 그 용량을 일정한 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뭐였죠?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검사물 채취 못하고요. 투약도 못한대요. 그리고 드레싱 안 됩니다. 의사가 해야 돼요. 진료도 안 됩니다. 그냥 정리하고 소독하고 조무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안내하죠.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몇 시에 면회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요. 이런 거. 췌장, 간 담당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췌장은요. 혼합 분비샘이라고 해요. 왜? 소화액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화액은 뭐가 나오죠?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죠?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 트립신,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그리고 내분비 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준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준다는 거. 인슐린은 343이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게 인슐린이다. 그리고 글루카곤은요 434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글리코겐을 네 글자죠. 포도당으로 세 글자죠.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래요. 아시겠죠? 343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다. 434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 8가지를 볼게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전구 증상이 뭐예요? 전조 징후.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아기가 곧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징이에요. 전조 징후. 하체가 파이거 빈태. 일단 하강감.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아두,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근이 뻐근해집니다. 질식 분만하려면 아기가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좀 이따 아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분만의 전구 증상이 하강감이 되는 거예요. 하체가 파이가 빈태, 체중이 감소합니다.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태아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가진통. 가진통은요, 아기 나오기 한 10일 전 정도부터 가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통과 진진통도 비교해야 되잖아요. 가짜 진통은요, 수축이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진통이다. 아기가 나오겠다 이거고요. 걸었을 때 아프면 이게 바로 진진통이죠.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슬이 있다고 한다면 진진통이겠죠. 자궁 경부가 열려있으면 진진통입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하면은 진진통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걸어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슬이 나오고 수축이 규칙적이고 수축의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면 진짜 진통이다. 좀 있으면 애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수. 양막이 파열됐다. 태포가 파열되었다. 양수가 나왔다 이거죠. 이슬이 최근 국시 나왔어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슬이 비쳤다면 24시간 내에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거상은요, 자궁의 경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종이짝처럼. 이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있다고 했죠? 태동감이 감소합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분만의 전구 증상, 전조 징후예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자궁 경부의 거상, 빈뇨, 태아의 태동감 감소. 분만의 5요소가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면은요, 태산만 임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태아가 일단 있어야 나오고요. 산도, 골반강, 자궁, 질강, 아기가 나오는 길이 산도예요. 만출력, 힘을 줘야 나오겠죠? 자궁의 수축과 견축, 이완이 돼야 된다. 임부의 자세, 이 자세가요,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태도가 아니라요. 포지션, 체위입니다. 체위. 일어서기, 걷기, 쪼그리기, 또 심리적인 반응, 분만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주변에 또 보호자가 있는지 지지자가 있는지 그런 주변에 아기 날 환경은 되는지 이게 바로 분만의 요소라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나올 길이 있어야 되고 산모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산모가 이 체위가 적당하게 돼야지 아기가 나오고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돼야 된다. 분만의 3요소는요. 여기서 태산, 만만 띄시면 됩니다.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 하면은요, 심장이에요.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다. 심장이다. 배란전,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궁을 증식시킨대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아니에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자궁을 증식시키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다. 자궁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요비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여러분 그냥 이건 외우세요. 다뇨는요, 요비중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요 비중이 뭐야? 오줌.
오줌 안에 뭔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농도예요. 그 소변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 농도가 감소하고 다뇨가 온다? 뱃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농도가 높겠죠. 농도가 높으면은 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가 감소했어. 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오줌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녀가 온다. 이해하면 힘듭니다. 요비중이 낮으면 다녀가 온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요비중 낮다뇨. 다녀가 오는 거예요.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녀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 이렇게 외울게요. 요비중 낮다뇨. 요비중이 낮다고 한다면 다녀가 온다. 요비중 낮다뇨요. 그럼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은 다뇨가 아니라 핍뇨겠죠? 항이뇨 호르몬이 뭐죠? 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줄줄 잘 나오는 건데 그것에 반대하는 거.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요. 이게 나죠. 그러면 오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적으면 오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봉증, 계속 오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봉증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량은 증가하고 요비중은 낮아진다. 일단 다뇨가 낮다뇨죠. 요비중이 낮아지면은 다뇨예요. 다뇨는 많이 싸는 거죠.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분량이 증가한대요. 수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게 오줌을 싸는 걸 수분량이라고 하나요? 오줌을 오히려 많이 싸면 몸 안에 수분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요비중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면 일단 다뇨입니다. 다뇨가 발생하면요. 탈수가 유발되겠죠. 계속 오줌을 싸면은 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심한 갈증이 온다. 요비중이 낮다면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낮다면 낮다뇨. 다뇨라고 했어요. 요비중이 높다고 한다면요. 다뇨가 아니니까 핍뇨겠죠. 핍뇨가 오고 심한 부종이 온다. 핍뇨니까 몸 안에 물이 많죠. 심한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아미노필린,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쓰는 약입니다.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 확장제죠. 페노바비탈 진정제이다.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나왔었다. 출생 후 제대가 탯줄이죠. 떨어지기 전까지 제대관리법은 알코올로 닦는다. 75%. 소독용 알코올은요. 70에서 75%죠. 열내리는 알코올 농도는요. 30에서 50%예요. 나머지는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유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으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 환자. 약 어떻게 먹어요? 본인이 이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약을 먹입니다. 가족에게 투약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뇨 발관리 하면은 발톱은 일자로. 이게 그렇게 맨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오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그쵸?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은 편안해라. 꺾이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영양소의 작용은 열량 및 체액의 균형 유지이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하죠. 또 혈소판은요 판을 응고시키죠. 뭐를 응고? 혈액을 응고시켜요. 예방주사약은 냉장고 보관이죠. 이것을 냉암소라고 합니다. 2에서 5도씨 또는 4도씨 마찬가지예요. 남성의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 뭐죠? 남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자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와요. 테스토스테론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죠?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이건 달라요. 테트로도톡신. 이건 보거중독. 3세 환자, 아이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촬영실로 들어갈 때 울고불고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불안이다. 분리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유아기의 분리불안. 부모로부터 떨어지면은 애기들이 울고 짭니다. 이게 국가고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아기에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다. 유아기에는 또 자율성 대 수치감이 있었죠? 똥 쌌어, 오줌 쌌어, 수치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는요. 낙상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트럭에 치고 막 이러죠. 넘어지고 많이 다쳐서 죽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사물에 채취 못해요. 환자에게 투약 못합니다. 우리 투약에 파이브 라이트 법칙 배웠잖아요. 정해진 환자에게 그 용량을 일정한 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뭐였죠?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검사물 채취 못하고요.
투약도 못한대요. 드레싱 안 됩니다. 의사 가야 돼요. 진료도 안 됩니다. 그냥 정리하고 소독하고 조무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안내하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뭐 몇 시에 면회 시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요. 이런 거. 췌장, 간 담당은 소화기계 장기이다. 췌장은요 혼합 분비샘이라고 해요. 왜? 소화액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화액은 뭐가 나오죠?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죠? 탄수화물 분해효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효소, 트립신, 지방 분해효소, 리파아제.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그리고 내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준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준다는 거. 인슐린은 343이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게 인슐린이다. 그리고 글루카곤은요 434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글리코겐을 네 글자죠? 포도당으로 세 글자죠?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래요. 아시겠죠? 343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다. 434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글루카곤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